인적 판매를 하고 이제 또 조금씩 나가면 되는데요. 인적 판매가 광고의 어떤 광고를 알리고 나서 판매를 종결하는 세일즈 클로징을 하는 거죠. 인적 판매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협상이 되면 이제 판매 총질은 약간 하죠. 좀 뭐 사은품도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고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인적 판매 특히. 광고는 고객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모르는데 인적 판매는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 인적 판매를 하다가 뭐 어떤 분이 뭐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 불교 신자한테 물건 팔 때 뭐 그분한테 뭐 성경책을 갖다 줘가지고 고객이 끊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집으로 오라 그랬는데 뭐 집을 안 가고 그냥 전화만 하다가 뭐 안 맞아가지고 뭐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콜드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찾아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데 무비스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시간이 바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저녁에는 의외로 무비스타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종업원들이 그냥 아니 그 사람들이 금요일 날은 워낙 약속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해서 아무것도 약속이 안 들어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데 세일즈맨이 전화를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난 탐인데 can I come there? 거기 가도 되겠냐고. 그러고 와서는 거기 와가지고는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되게 뭐 얘기 막 하다 보면 뭐 아파트 판다면 아파트도 사주고 뭐 그래서 콜드 비지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지트해서도 팔 수도 있고, 그게 능력입니다.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거. 예전에 유명한 수입업체에서 저한테 거기 본부장이 저한테 건설회사 노무과장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수입차를 말이야 수십 개씩 팔아대더라. 보통 사람은 몇 개 못 파는데 어떻게 팔았겠냐. 그래서 그 사람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팔았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적 판매 기법을 스킬을 개발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해서 적절하게 예측하고 설득을 해서 아주 반대 의견에 대응을 하는데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편한테 우리가 좋은 면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는 약하다. 근데 저쪽에서 뭐 다른 거를 그 고객이 제시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뭐 우리는 상당히 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기름값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차는. 그럴 때는 기름값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그럴 때는 재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팔아서 보상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다양하게 하는. 그다음에 판매 후 서비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쉽게 해서 삐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항상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극 반응은 이제 주로 예전에 쓰던 주면은 뭐 아주 간단한 거죠. 깎아주면 한다고 이런 거죠. 공식에 의한 판매는 하나의 어떤 전화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판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화를 하고 뭐 고객들에게 전화하고 뭐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세일즈 콜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욕구 만족은 고객에 맞춰가지고 어떤 세일즈맨인데 세일즈 레이디였는데 회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회장이 먼저 핸드폰을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딱 공식에 맞춘 게 아니고 딱 지금 핸드폰 비싼데 끊으세요로 끊고 자기가 전화를 걸어 사무실 전화로. 그래서 상대편에 맞춰주고 상대편의 절약 의지를 어떤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태. 그렇게 해서 쓰는 카드죠. 고객에 맞춰가지고. 고객에 맞춰서. 판매 목표를 설정한다. 잠재적인 매출을 파악해서 한 달에 몇 개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상 매출을 추정하고 판매 예산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종업원들을 고용을 하고. 보통은 뭐 웬만한 판매 조직들은 보통 조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죠. 그냥 물건 좋은 거를 소개를 해놓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아니면 무슨 마케팅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사람들하고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을 때 식대나 조금 주고, 그래서 팔면은 수당을 주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통 직접 인건비는 조금 주고, 그 다음에 판매해서 보상비, 세일즈 에퍼트든 보상비를 많이 주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쓰고 있죠. 판매 목표와 성과의 차이 분석. 판매 목표는 이제 많이 할수록 근데 실제로 해보면 세일즈 퍼슨이 10,000명 있을 때 실제 잘 파는 사람은 뭐 100명이 안 됩니다. 많이 파는 사람은 뭐 진짜 한 몇 명 안 되고 뭐 몇백 명 정도 잘 팔고 나머지 분들이 대부분이 헛걱됩니다. 자동차가 보통 한 달에 한 두세 개 팔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 한 달에 수백 개 파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파는 사람도 있고, 그 파는 과정이랑 그게 어느 정도 판매를 잘하게 되면
자기 고객 기반이 쌓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한 달에 2개씩 팔아서 1년에 수십 개 팔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리고, 한 10년 정도 하면 고객이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됩니다. 세일즈는 누가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판매원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누구를 소개해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고객이 움직여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아주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 오래 한 사람들은 실제 고객이 수천 명이 되면 그 상가집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들이 서로 재판매할 때 우리 조카가 결혼해야 되는데 뭐 하면 돼, 이렇게 팔아주는 겁니다. 고객 기반을 늘려야 됩니다. 고객 기반. 고객 기반을 늘릴 때가 좀 적자가 되겠죠. 고객 기반을 늘려면서 판매를 오랫동안 하는 것. 예. 지역별 조직은 뭐 보통 지역별이 있죠. 서울 뭐 이렇게 쪽에서 하고, 제품별은 이제 큰 제품들, 시스템 프로덕트 같은 게 아주 큰 거. 고객별로는 잘 안 합니다. 고객은 무슨 뭐 현대해상이다, 뭐 무슨 뭐 대웅제약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을 드는 거. 복합은 보통 같이 들어가죠.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보면 지역별로도 되고 제품별로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판매는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 대학교에서 인적 판매를 강의를 깊숙이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퍼스널 셀링이나 세일즈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를 깊숙하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스킬을 배워야 되는, 그 스킬은 대학에서 하기보다는 좀 전문 지역이나 학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웃기는 스킬, 뭐 얘기하는 스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퍼스널 셀링이 주로 고객과의 어떤 관계 구축과 대응 방안, 아니면 컴플레인 해소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미리 예측해서 예상 세일즈, 서제스티브 셀링, 제안 판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뭐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 판매를 하는 거를 하지, 보통 다른 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판매 관리 과정은 뭐 여러분이 쭉 올려서, 여기서 교육과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왜 중요하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능력이 있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과 훈련해주면 상당 기간,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 비전을 주고 할 수가 있다는 걸 주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보통 대학교 와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판매원이 아니고 하여튼 취업을 위한.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000명인데 그중에서 대기업 취업이 한 700~800명이다 하면, 그 사람 나머지 학생들 뭐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죠. 창업이나 유학이나 뭐 결혼이나 공무원이나 뭐 전문가나 이러는데, 나머지 한 700~800명이 대기업을 취업을 원한다. 그럼 1000명 중에 800명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하는 확률보다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더 잘 들어간다 그러면 그 훈련을 4년 동안 하는 스킬업을 하는 것이, 그죠. 근데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습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판매 보상, 이제 금전적 보상이 있고 비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전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비금전적인 게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금전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었으면 비금전적인 겁니다. 아니, 교수님, 월급 많이 주면 뭐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달 월급 300만 원 줄 테니까 월화수목금 근무하시면 되죠. 그럼 요번에 월급을 1200만 원 줄 테니까 1년 내내 추석, 설날도 쉬지 말고 1년 내내 매일 나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세요. 한 달 월급은 1200만 원 줄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교수님 설날에는요, 부모님도 만나고, 추석에는 친구도 만나고요, 가족도 이제, 그죠? 그거 빼고. 잘 들으세요. 금전적 보상은 특정 수준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그러나 특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비금전적 보상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금전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그런 얘기,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줄 때 이렇게 하다가 3천만 원 한 달 월급 3천만 원 줄 테니까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해라. 하시겠습니까? 학생들? 4월 1일 날 출근해가지고 4월 말까지 그냥 계속 회사에서 먹고 자고 회사 옆에서 회사 숙직하고 다 일하고 맨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대기업체에서 승진을 고속 승진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회사에다 저기 간이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1년 내내 먹고 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전적인보다는 비금전적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금전은 어느 정도까지는 금전적인 보상이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비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더. 비금전적인 게 뭐냐? 인간적인 어떤 대우, 인정감, 승진 이런 거. 돈만 많이 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 상금 여러분 지금 노벨상이 한 1,000억, 한 10억인가 된다 돼요. 노벨상 상금을 1,000억으로 올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딱 한 분이 받으셨어 지금요. 뭐 평화상. 그냥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걸 못 받아요. 돈이 액수가 적어서 못 받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싶어요. 경약은 노벨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전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면 비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중요하다. 인간적인 대우나 승진이나 메달이나 감사하는 거 이런 걸 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세일즈맨들도 고객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내가 물건 좋은 거 싸게 판다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정말 친해지는 것. 제가 어느 보험회사, 외국계 보험회사 다니느라고 전형 법규를 했는데 이틀 전에 전화 온 거예요. 교수님, 제가 한 일주일만 늦춥시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제가 고객과 같이 유럽 여행을 한 일주일 다녀왔는데 한 6일 됐는데 낚시. 그 내가 그냥 웃으면서 다녀오십시오. 그 사람이 날 만나자고 했지만 다녀오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과 교수니까 알죠. 고객 관계를 중요한데. 근데 고객이 왜 보험회사 분한테 보험을 많이 들었을 건데 일주일 한 6일 동안 유럽에 낚시 여행 가자는 거예요. 그거 간 거예요. 6일 동안 놀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해서 물건을 사주는 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적 판매는 고객을 설득해갖고 장기적으로 물건을 팔려는 행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판매 촉진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동영상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세일즈 프로모션 중간에 하고 나머지 4개 남은 동영상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인터넷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이제 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15장까지 이 책은 15장인데 왜 15장을 했나?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그때 마케팅 원론을 같이 쓰자 전국에 9명의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전국에 9명의 교수님들한테 나눠가지고 보통 2장씩 쓰고 1장씩 쓴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주도해가지고 저도 1장 쓰고 그래서 이 책을 다 만든 겁니다. 그때 전국의 대학교가 몇 주 강입니까? 보통 16주 강이었는데 그때 15주 한 데도 있고 보통 15주하고 기말고사 오죠. 그래서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은 뭐냐? 광고는 알리는 거고 인적 판매는 고객에게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세일즈 프로모션은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판매를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판매 촉진입니다. 세일즈 프로모션. 단기적으로 판매를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판매 촉진의 정의는 그런 거죠. 단기적으로 판매. 이거는 장기적인 고객 관계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장기고 광고를 많이 하면 오랫동안 해서 올라가는데 판매 촉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촉진은 거꾸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판매 촉진 유형은 뭐 쭉 나올 거고 이제 관리. 요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쭉 읽어보십시오.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 판매 촉진의 정의 세 줄 쭉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조업자나 서비스업자가 주로 요새는 이제 서비스업자가 많죠. 서비스가 훨씬 많으니까. 소비자나 거래처,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자사의 브랜드를 구입하도록 또는 판매사원들이 그것을 판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공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퍼낸셜 인센티브가 대부분이죠. 재무적인 인센티브. 심적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판매 적용해서 판매를 종결하기 위해서 단순간에 끝내게 하는 행동. 그래서 이게 고객과의 관계에는 유지가 되는데 그냥 약간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기회 주기 전에 행동이죠. 우리 물건 사주시면은 상품권 10,000원짜리 드릴게요. 이죠. 물건은 좋아야지 사는 거지 물건을 안 사도 되는데 상품권 받으려고 사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물건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물건은 왜 삽니까? 태도가 좋아야 된다. 쉽게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건을 사는 건데 그게 태도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뭐 해주는 거죠. 그게 판매 촉진입니다. 단기 지향적이며 구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판매 촉진하고. 제가 그랬죠. 광고는 효과가 측정이 잘 안 되는데 판매 촉진은 바로 판매 촉진 효과 찾을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니까 세일을 했더니 매출 늘었다 안 늘었다 아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지수에서 판촉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왜 증가합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늘고 그 다음에 경쟁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판촉을 자꾸 단기적으로 쓰는 겁니다. 판촉을 많이 하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그렇게 심각해 됩니다. 제가 뭐 백화점의 본부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백화점, 어느 지역에 그 백화점 큰 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백화점과 저 백화점이 둘이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즈 프로모션을 많이 건 거예요. 고객 할인 행사를 마구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이 두 백화점 매출이 다 늘었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둘 다 적자요. 누가 돈 벌었어요? 소비자가 벌었어요.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특정 지역에서 백화점이 여러 개, 백화점이 이제 쭉 있는데 2개 브랜드가 빅 브랜드인데 다른 백화점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두 브랜드 백화점이 전년도보단 둘이서 세일을 막 걸었어요. 그럼 고객이 막 몰렸어. 둘 다 매출이 올랐어. 몇십 %씩. 근데 적자가 냈어. 그게 뭡니까? 고객들한테 퍼준 거야. 그냥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샀었는데 순이익이 떨어진. 그게 경쟁 때문에 돼요. 판촉비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다 적자가 됩니다. 남는 거는 고객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판매 촉진. 기업이 판매 촉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된 이유, 요 6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제조업자에서 소매점으로 힘의 이동, 이게 뭐냐? 소매점이 파워 리테일러에서 커진 거죠. 브랜드 유사성과 가격 민감도가 중요. 브랜드가 비슷비슷하니까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물건을 막 세일을 해서 밀어내야 돼. 브랜드 충성도가 감소한 거죠. 브랜드에 오랫동안 유지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흩어져 있는. 대중시장의 분석과 미디어 효과가 생각나. 미디어가 워낙 많아지고 막 인터넷이 되고 SNS가 되고 막 그러게 되니까 문제는 가격 위주로 가는다 보니까 판매 촉진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가격 위주로 가니까. 단기적인 매출 성과. 왜? 기업체에서는 장기적으로 안 하고 그냥 1년 내로 사장이 임기가 평가되고 막 이러니까. 기업의 보상에 대한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 기업이 인센티브를 쓰면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죠. 그렇죠? 30만 원어치 사면은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준다면 25만 원 샀다는 5만 원을 더 쓰고 그냥 별로 필요도 없어도 막 사고. 그러니까 판매 촉진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문제야. 이게 좋게 표현하면 기업체가 매출 신장에 좋은 방법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이 어떻습니까? 아주 달짝지근한데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망하게 하죠. 제가 물질이 많은 것도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단칸방에서 한 달에 50만 원 벌 때는 열심히 일을 해. 근데
큰 집에 1000평짜리 집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아니 한 100억씩 생겨. 그럼 뭐입니까? 아, 놀아.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가 뭐 바람 피고 뭐하고 마약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배가 망신하고 그런 일이 엄청나요. 물질이 많은 건 마약입니다. 물질이 많은 건 마약입니다. 소비자 판매 촉진은 가격 판매 촉진, 가격 인하, 쿠폰, 리베이트 뭐 이렇게 또 쭉 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이 동영상에 설명하겠습니다. 가격 인하는 뭐 프라이스 오프, 가격을 깎아주는 거. 근데 가격을 깎아주면 효과가 바로 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깎아주면 효과가 나. 근데 사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가격 깎아주다 효과 납니까? 안 나죠, 별로. 그렇죠? 이제 목적형 구매가 강한, 저는 목적형 구매 아주 강한, 저는 산다는 게 오로지 음식하고 뭐 책밖에 없으니까 충동 구매라고 양말 사고 모자 가끔 사는 거 이건 뭐 그냥 하는 게 가격을 인하했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그 물건에 좋아했는데 못 산 사람이거나 충동성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가격 인하 효과가 있죠. 싸다, 가자, 뭐 이럴 때. 쿠폰이 뭡니까? 이제 할인 쿠폰이니까. 쿠폰은 요만한 티켓인데 보통 그 쿠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새는 집으로 볼 때도 가지고 오지 않고 신문에 있는 해가지고 광고에서 오려 갖고 오라 해도 잘 안 되고 요새 소매점에 아직 붙여놔요. 그거 갖고 와서 카드 하라고 해서 쿠폰은 우리나라는 잘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사는 동안에 상당히 쿠폰이 효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리베이트는 뭐 사고 나면 뭘 주는 거. 제가 미국에서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디서 교수가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는 유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점포에 가서 술을 양주하는 사람한테 11불인가 해서 뚜껑을 따니까 이 뚜껑에 있는 용지를 보내면 일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일부를 받은 일들. 그게 리베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